여러분이라면 2년 동안 하이닉스 들고 있다가 50% 수익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사실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네. 지금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이 워낙 가격대가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목표 주가는 50%이지만 과거에 이제 랠리가 나왔을 때처럼 상승이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 가격대가 안정적이고 충분히 모아가기엔 좋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라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 포트폴리오 하나 정도 소위 이제 깔고 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쵸, 안정적으로. 네, 안정성 있게. 예, 그런 아이디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헤르메스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시간의 거래의 특징주들을 보면 뉴스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이에요. 정서원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시간 외에서도 2년 동안 가져갈 종목 있을까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시간에서는 이 자동차 종목의 주도가 눈에 띕니다. 어제 그제는 이 기관 그리고 사모펀드 쪽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어제는 시간 외에서 체크가 됐습니다. 현대 기아차 호실적 발표 이후에 이 자동차 부품주의 흐름이 좋은데요. 호재성 뉴스까지 쏟아지며 시간 외에서 올라왔습니다. 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세아 메카닉스부터 체크를 해보면요. 이 포드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어제 시간 외에서 5%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또 소식이 있었죠. 이 어제 현대 자동차가 호주 정부로부터 이 수소 동맹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이 수소 수출을 비롯해서 운송 기술 개발 도움 요청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같은 소식의 유니크는 4.5%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 밖에도 자동차 부품주인 모트렉스가 반응을 했고 3.5%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원전주도 시간 외에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 한국수력 원자력이 이 단독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집트 원자력 발전소와 이 건설 사업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관측에 정규장에서도 원전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그 흐름 이어갔고요. SGNG는 7.6%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석탄주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러시아가 가스를 줄이자 유럽이 석탄 발전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네, 이 같은 움직임에 KPF는 어제 약보합권이었네요. 네, 0.6% 밀리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 특징주 잡아봤습니다. KPF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놨었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왜 이제 이렇게 크게 등락률이 없는 종목을 좀 선정했는가라고 궁금하실 수 있지만 뒤에 이제 잡았던 종목군들이 다 자동차와 또 건설 쪽 이 원전과 관련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에서는 크게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지만 장중에서는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이슈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가능할 수 있을 그런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KPF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일단 뭐 화스너나 볼트 관련된 부분을 또 이제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아예 연관이 없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으로도 한번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자회사가 조선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서 이제 수주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0% 이상의 그런 성장을 좀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전 사업 부분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장이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일단 안정적인 실적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대표적인 석탄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에서 추가적으로 가스를 공급을 줄이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제 전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장 초반에 가스 관련된 종목군들 좀 장 초반에 시세가 분출되다가 빠르게 좀 차익 실현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기조들이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대체 에너지 쪽으로 관심도가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뭐 가스라든지 뭐 유가 그리고 원전 이렇게 뭐 석탄까지도 좀 순환매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언제든지 좀 이벤트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장 초반에는 앞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이제 수소 관련된 이벤트와 이제 뭐 이집트 원전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의 좀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지만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 좀 이슈가 있는 섹터 내에서 빠른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시간에서는 급등이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종목을 좀 선정을 해봤고요. 차트를 보시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 단기적으로 상승 위에서 박스권을 좀 그려주고 있고요. 지금 다시 물량 소화하면서 이제 다시 상승하는 그런 기조로 좀 바뀌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는 6,350원부터 6,600원까지 조금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는 7,600원 라인까지 이게 급등이 나왔을 때 꼬리는 잘 달리지만 이제 거래량이 동반이 됐을 때 굉장히 좀 빠르게 급등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터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5,500원으로 이제 박스권이 만들어진 하단 라인 깨지면은 그때는 좀 비중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KPF가 차트를 보니까 이 등락이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하고 네. 걱정이 되는 건 이제 거래가 거의 안 되는 데다가 네. 신용이 지금 7%가 넘어요. 거의 8%에 육박하는 걸로 나와서 네. 요즘 장처럼 좀 불안할 때에는 이렇게 신용이 많은 종목들은 떨어질 때 또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에 대해서 사실 이제 부담감이 있는 건 굉장히 사실이고 있습니다. 급등이 나오면 이제 신용 매물이 출하가 되기 때문에 네. 해당 부분에서는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꼬리가 많이 달렸다라는 거는 급등이 그렇습니다. 나올 때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 매물이 일단 있다라는 거는 해당 섹터가 오를 기대감이 있는 쪽에 사실 신용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신용을 유지를 한다라는 거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부담감도 크고 사실 보유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자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 유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 물량으로 들어온 거지만 우리도 이제 이슈에 따른 순환매에 따른 이제 흐름들을 좀 노려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때 정리하실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도 박스권 하단으로 딱 잡아드렸기 때문에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상승폭이 나오고 해당 박스권으로 이제 이 주가의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이탈됐을 때 그래서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드렸기 때문에 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짧게 보고 대응하자. 네. 방망이 짧게 잡고 보자라고 정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KPF, 저희 지금 방송 중에 우리 신중호 앵커께서 미선이가 미국 선물 지수가 급등하고 있다라고 제보를 주고 가셨습니다. 나스닥이 많이 빠졌지만 우리 시장은 그걸 좀 잘 소화해 줬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특징 좀 보겠습니다. 전해 주십시오. 네, 외국인과 기관 수급은 일주일, 그러니까 7거래일 동안 2거래일 이상 연속 매수를 한 종목들, 탑5를 꼽아봤습니다. 외국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를 사드렸습니다. SL을 먼저 담았고요. 네, 그리고 조선주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조선주, 수주 소식과 함께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엊그제 간밤 미증시에서는 이 에너지주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 러시아가 가스관을 틀어막자 에너지 비용 증에 대한 그 부담감이 커지면서 에너지주가 일제히 급등을 보였는데요. 그 속에서도 LNG 쪽이 7에서 8% 보다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외국인은 이 같은 부분 주시를 하면서요. 현대 미포조선 8거래일 연속해서 매수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현대 로템 어제에 이어서 사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K2 수출 모멘텀에 호실적 발표까지 한 모멘텀 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기관과 함께 엔터주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 사모펀드가 SM을 사들였다면 외국인은 SM 자회사인 디어유를 장바구니에 추가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텔 신라 있습니다. 호텔 사업 성수기 시즌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기관 쪽도 넘어가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관은 아무래도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기업에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오늘 또 오스템 임플란트를 담아냈네요. 어제 호실적과 함께 긍정적 리포트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1.67%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네, 역시나 자동차 부품주 기관도 담았습니다. 현대 모비스 매수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건설, 건설주도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 어제 사우디에서 120km에 달하는 거울 도시가 들어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공사비만 무려 1,300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같은 소식에 어제 정규장에서 건설주의 시세 좋았는데 현대건설을 기관은 담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LIG S1도 소식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핀란드 ISI와 위성산업 분야 MOU를 맺었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실적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담아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골프존입니다. 어제 기간 매수 원픽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역시나 연속해서 매수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JYP가 없는데 네, JYP의 남자 본부장님의 오늘의 원픽은 무엇일까요? 두 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왜 이렇게 놀려요, 서한 아나운서께서? 네. 요즘 그 외국인 투자자들을 그렇게 컨텐츠 주식들 네. 꾸준히 좀 매수하는 모습이고 오늘은 디어유가 포함이 돼 있는데 그동안은 업종 특징들이 좀 보이다가 오늘은 다양한 종목들을 네, 또 다양하게 매수하는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매매 행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은 뭐가 제일 매력 있어 보이세요? 저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자동차 섹터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SL을 좀 선정을 해봤고요. 네. 뭐 화신이나 SL 이런 종목군들은 과거부터 이제 현대와 기아의 이 매출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이제 부품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현대차에서도 뭐 해외에서의 좀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이제 뭐 점유율 확대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부품주들이 사실 이 자동차 섹터에서 Q 부분, 물량 부분이 사실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실적이 뭐 월등히 자동차 완성차 업체처럼 좀 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들이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고 출하량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에서 앞으로의 좀 실적적인 이런 흐름들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L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 업체들에게 납품을 하다 보니까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좀 견조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변동성에 따라서 약간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좀 견조하게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LED 램프 관련된 부분에서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에서 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채택 비율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뭐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앞으로 성장 전망은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M양 매출이 본격적으로 좀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램프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이벤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워낙 주요 완성차 업체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만 긍정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면은 자연스럽게 주가에 좀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보여드리면 해당 종목도 지금 매물대에 걸려서 지금 돌파 시도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세 번째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런 주가의 움직임들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매물대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31,500원부터 31,500원 라인으로 분할 매수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35,500원으로 1차적으로 이 매물대 상단, 요 이제 박스권 상단 라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8,000원으로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 SL이요. 사실 네. 어제도 저희 소개를 해주셨어요, 매니저께서. 그러니까 요즘 네네. 중복으로 나오고 있을 정도로 매력이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주 찝찝한 구성이 있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다들? 네, 말씀해 주십시오. 현대차, 기아 잘 갈 때 이 종목 상대적으로 못 가고 네네네. SL 친구 또 화신 이런 종목들도 지금 위가 제한 없이 잘 올라가고 있는데 SL의 주가를 보면 위에서 뭔가 꾹꾹 누르는 느낌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계속 공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공매도 네. 물량이 당연히 이제 상승을 할 때 부담감이 되는 것은 맞지만 사실 이제 업종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이제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 그런 종목군들이 더 강력하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좀 들어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 어, 실적 이렇게 잘 나오고 다른 종목들 잘 갈 때. 그렇죠. 근데 이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할 때 네.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현재 시점부터 이제 수익을 보는 부분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 부분에서는 이제 단기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장기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매수를 이 종목을 좋게 보고 있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매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상단 라인이 제한이 되면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상단이 뚫려 있는 종목군들로 수급들이 옮겨갈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상단을 좀 제한하는 요인이고 그래서 매수세가 굳어버리면 거기서 이제 박스권 다시 하단까지 좀 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소위 말해서 고구마 먹은 이런 종목이 되게 되는데 고구마 먹은 종목. 그렇죠. 엄청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예. 업종 자체가 강력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상승력이 많이 나온 종목군들에 대한 가격 부담감이 생기게 되고 그럼 실적도 좋고 아직까지 못 올라온 종목군들에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 그때는 쇼커버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금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물량을 소화해 줄 때 물량들을 매집을 해놓으면 이제 급등이 나올 때 좀 편안하게 분할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덜 오른 자동차 부품주를 찾자라는 말씀이시고 기관 특징주도 전해주십시오. 네, 오스템 임플란트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예. 사실 이제 환기 종목이라서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지만 워낙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고 네. 사실 그 개별적인 악재만 없었다라면 여전히 그렇죠. 주가는 굉장히 좀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임플란트 섹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방송에서 좀 자주 많이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워낙 잘 나온 기업입니다. 뭐 이제 해외 매출도 많이 나오고 있고 70여 국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 이제 이 임플란트 섹터는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있었을 때도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들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실적들 보시면 정말 엄청나게 좀 좋은 섹터고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플란트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3D 쪽이나 이제 로봇들이 대체로 좀 수술을 하는 부분으로도 좀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임플란트 시장이 확대가 되면 3D 프린팅 기업이라든지 이제 로봇 관련 서비스 로봇 관련된 종목에서도 사실 긍정적인 이벤트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연관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인구가 많은 나라에 대한 이런 성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스트라우만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이 거의 과점 시장으로 형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이 체감 이용해본 그 고객 이 사람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캐파는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유럽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나라 임플란트 이 제품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사회적이나 구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사모펀드와 또 오늘 아침에 나온 따끈따끈한 보고서 특징주 보겠습니다. 정서원 아나운서. 네, 사모펀드 매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사모펀드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보다는 상대적으로 절대적, 단기적 그 수익을 지향합니다. 일단 사모펀드도 이 개별 호재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FOMC 확인하기 전에 한번 호흡 조절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과 같은 종목부터 함께 보면요. 네, 본부장님 원픽도 있네요. 오스템 임플란트와 현대건설, 사모펀드 도 담아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LNF도 매수를 했습니다. LNF는 2차 전지 주로 구분이 되고 역시나 업황 개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담아낸 모습으로 풀이가 되고요. SK 이노베이션도 역시나 매수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석유주가 이 상반기 유가 급등으로 인해 큰 매출 상승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유가가 꺾이면서 7월 셋째 주 이 정제 이윤이 3.9달러에 그쳤습니다. 하반기 전망이 불투명하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지만 반면 이 겨울철 경유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는데요. 사모펀드는 기대를 더 한 것 같습니다. SK 이노베이션 담아냈고 2%의 상승으로 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페노션도 보겠는데요. 이 대외적 영향 그리고 2,805억 원 규모의 수주 소식을 전했고요. 그 투자 소식에 페노션 장바구니에 마지막으로 추가했습니다. 사모펀드 특징 잡아봤고요. 리포트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DS 투자의 BH입니다. 네, 어제도 사실 BH에 대한 긍정적 리포트가 많이 나왔는데요. 네, 2분기 호실적 기록, 성수기 진입의 내용입니다. 이 BH의 기판 탑재가 스마트폰을 넘어서 전기차, 노트북으로 확대가 됐고 이 북미 고객사 공급량이 증가해서 호실적을 이끌었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고요. 또한 신규 제품 수주와 사업 확장으로 하반기도 기대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표가는 3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두 번째 리포트 체크하겠습니다. SK증권의 이 셀테리온 헬스케어인데요. 본격적인 성장 예상 램시마 SC 리포트 내용입니다. 이 램시마 SC의 유럽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결과를 나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네, 하반기에는 신제품의 유럽 런칭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대감 모멘텀 안고 있다라며 목표가는 97,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리포트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본부장님. 네, 현대건설을 일단 선정을 했고요. 일단은 뭐 사우디나 뭐 이집트 관련된 긍정적인 이벤트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3분기에도 기대가 되는 거 그리고 고마진 주택에 대한 이런 견조한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건설주들 그리고 정책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제 건설주들 슬슬 또 나오네요. 잘 네. 들었습니다. 자, 오늘 하창원 본부장님과 또 상당히 유익한 시간 보냈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